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선차 또 4차 산업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발표로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갖고 좀 더 우리 선차와 또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서 우리 차 문화의 발전을 이뤄볼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제가 발표하기 전에는 그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4차 산업 시대의 선차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선차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4차 산업 기술과 융합하는 선차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또 하동과 칠불사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제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들은 제가 2018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또 선차 문화라든지 또 꽤 오래전이지만 2003년 한국 차 신학서 조주선사 끽다그라든지 여러 논문에 발표된 논문들을 좀 더 선차에 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은 하동과 칠불사가 되겠습니다. 하동과 칠불사. 하동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차의 시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차가 시작한 곳. 또 야생차의 고향, 왕의 녹차.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칠불사 같은 경우는 허왕옥 왕비와 김수로 사이에 7명의 왕자가 성불하였던 곳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 하동과 칠불사가 우리 차 문화, 차 역사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은 허왕옥 왕비가 48년 도착했다는 기록. 또 조선불교 통사에 보면은 허씨가 갖고 온 씨로 김해 백월산 중로차가 시작됐다. 그런 말을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왜 7 왕자가 김해 사찰이 아니라 왜 이곳에서 성불하였나? 왜 이곳에서 했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해가 아니고. 또 허씨 허왕옥 왕비 그 가족 허왕옥 왕비는 우리나라에 차를 갖고 온 분입니다. 생활에 차를 사용했던 분입니다. 그 가족들도 차를 아주 많이 마셨던 가족들입니다. 왜 칠불사였나? 이 지역이 차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차가 없는 곳에 가지는 전혀 않았어요. 옛날부터 차가 많았던 칠불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661년 우리가 문무왕이 차례상에 거등왕 199년 차례상에 차를 올렸던 절차를 계속 명제를 올려라. 차가 처음 나오는 문구입니다. 199년 거등왕. 그래서 그 가족들이 차를 그만큼 사용됐고 그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아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다 보면은 야생차가 많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차 시베지는 잘 알고 있지만은 칠불사라든지 또 바로 이 지역을 범왕리라고 합니다. 김수로 왕과 허왕옥 왕비가 바로 영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칠불 왕자 보러 왔다.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 그 보면은
초위선사, 가야 시대가 아니라 초위선사. 초위선사께서 동다송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차나무 자생지로 이보다 더 넓은 곳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계동에서. 그래서 제가 40, 50미를 얘기했었습니다. 동다송에. 그래서 제가 칠불사에서 화계장터까지 얼마나 거리가 될까? 15km입니다. 40, 50리가 15km, 20km. 여기서부터 화계장터까지 엄청나게 차가 많이 자랐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 중요한 것은 또 제가 이것은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다신전을 끝마치고 내려오셨던 그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겠습니다. 다신전을 읽어보시면은 그 문구에 다시 마지막 문구에 조주의 끽다 선풍이 있으나 모두가 다도를 모르고 있다. 이에 이를 초록하여 후학들에게 전하는 바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풍, 선차 바로 이죠. 또 중요한 것은 후학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남기려고 이것을 내가 썼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위선사가 지금 제 뒤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어나가야 되는 저도 함께 아주 큰 사명감이 있는 그런 문구라고 저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광스님, 제가 이 똑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책인데 저에게 유양석 선생 하면서 다선일미 기록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는데 2003년, 지금 한 20년 전이죠. 그 명원 국제 차문화 대상에서 공로상을 통광스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계속 여기 많이 와서 스님과 많은 대화를 하였는데, 그리고 그 통광스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다선일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이 다선일미, 다도일미 이런 말 뜻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많이 풀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차의 경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2018년 그 차학회에 게재된 논문을 보면은 우리 그 차문화의 정신적, 지적, 감성적 특성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나. 그래서 가장 기본은 유교, 도교, 불교, 극기복례, 나를 다스려야 된다. 중도, 모든 것에 바른 길이 있다. 그래서 팔정도, 8가지 바른 길. 또 무의자연,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나눠낸다. 그런 기본적인 가르침 위에 우리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차생활, 다시, 다도예절, 달에, 차의식 이런 것들이 이런 유교, 도교, 불교의 가르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더 단계를 높여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이라든지 우리가 이어나가려 하는 인성 덕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여러분들이 차를 가리키시고 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나 다른 데 갈 때 이런 인성 덕목들을 많이 강조를 하실 겁니다. 그 위에 최고의 경지가 바로 다선일미, 다도일미, 깨우침, 그런 말을 많이 상징하는데 저도 어떻게 하면은 더 쉽게 다선일미를 표현할까?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불교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로병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맨날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실망하는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에서 차와 함께 하면서 깨우침을 갖고 이해를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다선일미를 차와 함께 내가 추구하는 행복의 생활을 갖자고 하는 것이 다선일미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의 중요성, 또 다선일미의 그런 가르침의 느낌, 또 우리가 앞으로 이어가야 할 그런 후학들에게 남겨야 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입니까? 보통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의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저는 1차, 2차, 3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4차를 지금 배우고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4차 산업혁명,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4차 산업혁명. 그럼 1차는 무엇입니까? 증기, 그렇죠?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 인터넷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가 기차를 표현할 때 칙칙폭폭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증기 기차. 또 우리 고대 문명을 봤을 때 뭐 메소포타미아, 나일스, 인더스강, 황하 모든 지역들이 강으로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런 기차가 나오면서 증기 기차가 나오면서 꼭 배 타고 물건을 날르고 생산하고 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대 문명이 뭐 한강도 마찬가지고 낙동강도 그렇고 섬진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에서 떠나가지고 먼 곳에 있어서도 발전이 가능하다를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런 증기 기차. 그 다음으로 전기. 꼭 낮에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이 없어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꼭 도시에서만 안 살더라도 야외에 살아도 장소와 시간의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하고 있는데 점점 그게 더 많이 없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중국에 있는 누구하고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다든지 줌을 할 수 있다든지 장소와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여러분들이 고민 있을 때 검색, 여러분들이 어디 먹고 싶으러 갈 때 예약할 때 검색, 구매하는 검색, 네이버, 구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배우자, 친구, 부모님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또 아니면 요새는 종종 개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굉장히 우리가 그 이메일을 많이 받는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컴퓨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서로 연결됐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가 여러분들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화를 하면서 오늘 내 주인은 이런 거 봤어. 이런 걸 좋아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4차 산업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이 바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좋은 점은 뒤로 안 나왔지만은 좋은 점은 이런 뛰어난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IBM 왓슨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 아산 병원이라든지 우리나라 병원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걸렸을 때, 암에 걸렸을 때 이 컴퓨터는 모든 암에 모든 최신 자료에 여러분들의 DNA에 지금 최근 임상 결과에 가장 적합한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요새 경전을 다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질문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스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인공 신부님도 있습니다. 신부님. 목사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뛰어나가는 생각해보지 못할 정도로 발전하는 그런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우려점도 많이 있겠죠. 인공지능이 로봇이 우리가 하던 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또 개인정보 침해, 또 인공지능이 자기네들이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 그런 윤리성, 도덕성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꾸만 기계와 살면서 요새 우리가 계속 문자를 하니까
여러분 쉽지 않게 콜포비아라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전화 오는 게 두려워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좋은 건지 문제인지 전화 받기가 무서워지는 시대. 문자로 모든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한국 국가 행복 지수는 OECD 37개국의 중에서 35위입니다. 전 국민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아요. 대한민국 자살률 여러분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인구 10만 명당 27명, OECD 제1위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우리 사회 현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코로나로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이 1912명입니다. 2019년 자살한 사람은 13,799명이에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더 이상 해결책을 못 찾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젊은 사람이건 나이 많은 사람이건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함께 막아요, 이겨내요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건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선불교하고 선차는 어떻게 이런 점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통과 깨우침,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 종교, 또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다선일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학회 또 우리 종교가 너무 이런 가르침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않나. 우리가 너무 대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진리가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럼 서양 사람들은 선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가? 젠티.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나 선차의 개념은 삶, 건강, 서로 존중 등 우리의 일상적인 관계, 긍정적인 환경에서 공동체라는 영감을 얻어 우리 각자가 풍부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며 지지하고 격려한다. 우리 자신이 매일 자연의 몸과 마음을 담그는 것을 강조한다. 차를 마시는 것은 매일 일상적으로 자신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고 우주의 사상, 도의 기본이 원초 세력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또 아울러서 선차는 딱 한 종류의 차가 아니라 녹차가 될 수 있고 홍차가 될 수 있고 블렌드티가 될 수 있고 선생활에 추구하는 삶은 그렇게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자연과의 조화, 천연적 환경, 화목한 생활, 평화, 행복 의 개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선차입니다. 아무런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다선일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불교 또 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선일미의 개념을 어떻게 훨씬 많은 대중들에게 갖고 갈 수 있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점을 우리가 노력할 수 있나?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더 가까이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대중성. 두 번째로는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모든 기계가 연관된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접근성을 더 높여야 된다. 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하동과 칠보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없는 큰 유산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훨씬 더 세계화되는 그런 참나를 이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간단한 예로 대중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차 제품의 이런 선차 개념, 어려운 선차가 아니라 여러분 차로서 이런 것을 느껴보십시오. 또 요새 제품 같은 경우는 QR 코드라든지 인터넷 주소라든지
언제나 그 제품을 사면은 그런 연관된 자료를 접할 수 있다든지 훨씬 더 쉽게 대중성. 또 접근성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뭐 줌, 뭐 페이스타임, 뭐 가상현실. 우리나라는 IT 반도체, IT 강국입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런 사회에 필요한 가상현실 같은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명상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스님의 좋은 말씀이라든지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또 하나는 이게 똑같은 것이 잘못하는데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그 세계화 같은 경우는 꼭 우리나라에 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아까 어떤 분이 시애틀 얘기도 하셨고 또 유럽도 얘기도 할 수 있고 중국, 일본 아무 한정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선차 학술대회도 세계화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차가 또 그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앞으로 대중성, 접근성, 세계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선차 학술대회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초위선사의 후학으로서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제가 마지막 정리하는 뜻으로 그러면은 이 하동과 칠보사의 그 중요성을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뭐 여러 사찰도 있고 또 여러 차 재배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동 지역 허왕옥 왕비, 김수로 왕, 일곱 왕자, 성불, 통광스님, 초의선사 이런 분들이 다 거쳐갔던 곳이 바로 이겁니다. 범왕리, 왕이 살았던 곳, 야생차의 고향, 큰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유적이고 보물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발굴해서 발전시키는 그 테마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곳 같은 경우는 다른 사찰과 달리 선차, 다선일미를 강조할 수 있는 테마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발전에 훨씬 더 앞으로 더 중요한 영향이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가 제가 아까 좀 제시했던 우리 선차의 그런 대중성 어떤 방향으로 선차를 더 대중성을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많은 기술이지만 더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또 세계화를 이루도록 그런 것이 앞으로 초의선사가 다도를 몰라가지고 다신전을 쓰고 출보사에서 내려온다 라는 말을 했는데 2020년 5월 21일 여러분들이 칠보사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더 좋은 미래 또 더 좋은 우리 차문화로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차에 대한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과거의 그 어르신들은 아마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집을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얘야 차 한 잔 달라 아까 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옛날 같으면은 뒤태를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차상을 가지고 시아버지 앞에 오다가 갑자기 그 생리현상이 나가지고 방구를 뻥 하고 끼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 미안하니까 시아버지 앞에서 빵구가 나오니까 이 며느리가 어머머 1년에 한 번 나온 빵구가 요때 나올 게 뭐라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할아버지한테 시아버지한테 주고 나가서 뒤로 뒷걸음 치는데 삐삐 하고 2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있다가 야 세월 빠르다 벌써 2년이 가버렸구나 그랬답니다. 1년에 한 번 끼는 빵구니까 2개 나왔으니까 2년이 갔겠지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 시아버지가 어른 앞에서 이렇게 방구를 끼어 이렇게 남으라는 게 아니라 세월이 빠르구나 벌써 2년이 갔구나 얼마나 낭만적이고 의미 있습니까? 차를 주는 며느리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을 텐데 그 조심스러움을 시아버지가 그런 그 유머로 다 극기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정의 한 일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발표를 마쳤습니다.